안녕하세요, 오또잉 여러분. 어제 하루 저와 함께 오또잉과 함께 즐거운 그림 그리기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제와 맥락을 같이 해서요, 빛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물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여러분의 준비물이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빛을 잘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한 곳에서 강하게 와야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보이시죠? 스탠드를 하나 준비했어요. 자, 저는 오늘 구의 형태를, 이 단호박을 그릴 건데요. 제가 이 스탠드를 가지고 바로 위에서 빛을 비칠 때 밝은 부분과 그림자를 한번 변화를 보세요. 빛이 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더 가까이 갈 때 밝음과 그림자의 색감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멀리 가보겠습니다. 빛의 방향은 같은데 광원이 멀어지는 거예요. 빛이 흐려지는 거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가까이 있으면요, 밝음과 어둠의 차이가 더 극명해져요. 이런 부분을 나중에 의식적으로 강조를 해 주셔도 되지만, 대신 강조가 세지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서 오늘은 어제 이어서 빛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구의 형태를 호박으로 정해봤어요. 약간 납작한 구의 형태인데요. 기본적으로 색감이 진해요. 그래서 그 하얀색의 석고에서처럼 밝음과 어두운 그 흐름이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양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머릿속에서 인지를 하시고 그리셔야 하고, 저는 그러면 관찰을 위해서 강원을 좀 조절하고 호박을 위치해 놓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화지의 위치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화지에 십자 표시로 종이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상을 선정을 하면 저희가 좀 움직일 수가 있죠. 그 대상의 형태와 질감이나 느낌들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두시고 그리시면 돼요. 사람으로 치면 정면과 측면, 그리고 이 뒷면이죠. 정면, 정측면, 완전 뒷면이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초상화는 정면보다는 약간 측면을 향한 얼굴들을 많이 그리는데요. 그게 사람의 얼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뭐 정면을 응시한 그림도 많이 초상화로 그리는데요. 그거는 그 시선을 담기 위해서 정면의 모습을 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라기보단 사진의 의미로 그리는 초상화들이 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요. 눈빛이, 양쪽 그 사람의 눈빛이 관람자와 마주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진처럼 사용되는 초상화, 기록의 의미의 초상화들이 정면을 응시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정면보다는 약간 돌아선 측면을 선호를 하고요. 그 측이 이목구비의 특징을 조금 더 잡아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호박을 그릴 때는
호박이나 이렇게 꼭지가 있는 사물을 그려줄 때는 이 꼭지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꼭지가 좀 표현하기 쉬운 방향으로 두고 그려주시면 돼요. 제가 조금 너무 작게 그렸나요? 선 연습을 하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조금만 크기를 사방으로 키워줄게요. 꼭지도 약간 그리고 빛의 위치를 보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림자의 위치를 보시면 빛이 지금 제가 실제로 빛을 이쪽 방향에 뒀거든요. 아까 보셨던 스탠드를 그림자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 사람의 눈이라는 게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시각이라는 부분이 저희 기억 속에서 왜곡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믿을 것은 못 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여지는 부분들을 그려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기억 속에 있는 그림 또는 타인의 그림을 보고 그리는 것보다 내 눈으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는 그런 관찰하고 그리시는 부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림자를 좀 그려주고 바로 톤을 좀 깔아주면서요. 어제 굴을 그렸듯이 그 톤의 단계를 바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형태는 톤과 색을 입혀 가시면서 조금씩 수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덩어리는 고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지워버려야 되잖아요. 처음에 제가 그래서 자리를 잡으실 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호박이 이렇게 꼭지가 있는 부분이 들어가지죠?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톤을 들어가 줍니다. 한번 좀 넓은 윤빛 톤으로 어두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색감을 줘볼게요. 저희 그림이 어디 공모전에 지금 내거나 누구에게 검사받을 그림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지금까지 안 해왔던 방법들은 새로 시도를 해보시고 눈을 강조하지만 망쳐도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문제집 풀잖아요.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내가 아는 것을 확인하려고 푸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굳이 확인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문제집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맞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틀린 문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시면서 많이 망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틀리고 망쳐야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위로 드러나게 되고요. 드러나야 저희가 그 부분을 고쳐보거나 다른 시도를 하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잘 그려진
그림을 보고 자꾸 그리시다 보면 아이들 문제집 풀고 맞은 문제가 많다고 기뻐하시는 것과 흡사해요. 그러면 틀리는 문제는 항상 틀리는 거죠. 물론 간혹 항상 다 맞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한 세기에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거. 전 세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많이 틀려보고 조금씩 고쳐나가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걸 어디다 내다 팔고 경매를 받아서 쌀을 사와야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즐겁게 그리시면 그걸로 행복한 게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수다를 떨면서 그리다 보니 그림이 조금 포실포실해졌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선택한 정물이 호박이기 때문에 이런 포실포실한 느낌이 그다지 나쁘진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터시를 그릴 걸 그랬나봐요. 그러면 이런 포실포실한 선이 더 어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렸더니 아까 처음에 제가 과감하게 들어갔던 어두운 부분이 밝음과 연결되면서 밝아져 버렸어요. 선은 될 수 있으면 모아서 면의 형태로 써주시면 좋고요. 외곽을 조금씩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려주십니다. 호박에 있는 줄무늬를 약간 색깔만 그냥 나타내면서 표현을 해볼까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학원을 다닐 때 소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맨날 하신 말씀이 석고상을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제발 콧구멍 좀 파지 마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부 묘사를 하다가 전체를 망친다는 얘기죠. 실제로 세부 묘사를 아무리 잘해도 전체 덩어리, 얼굴이 가지고 있는 덩어리가 깨져버린 그림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세부 묘사는 조금 어설프더라도 전체적인 덩어리가 깨지지 않고 오늘 그리고 있는 이 빛의 흐름을 놓치지 않은 그림이 훨씬 더 좋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파고 있는 콧구멍을 제 꼭지까지 위치만 좀 잡아주고 잠시 멈추고 큰 덩어리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화질을 돌려서 흐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잡아줘 볼게요. 이 그림도 스타일이라 가끔 이 반사광 부분을 조금 강조하는 그림들도 많은데요. 시각적으로 효과가 좀 극명하게 드러나긴 하죠. 반사광 같은 이런 지금 반사광이 지금 이런 부분들인데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각자의 이제 스타일인데요. 저는 이 반사광이 도드라지는 그림을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약간 좀 투박한
제가 선 쓰고 묘사를 하는 것을 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포실포실하고 투박한 선도 그렇고요. 그림도 너무 선명하고 딱 떨어진 그림보다는 완성도로 굳이 따지자면 92% 정도의 그림이 저는 좋더라고요. 뭐랄까? 보는 이로 하여금 나머지 8%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어디까지나 제 변명일 수 있습니다. 그림의 완성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완성이라는 거는 많은 화가들이 얘기했지만 언제 그만 그려야 될지를 아는 게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언제 붓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아는 것이 그림을 완성하는 법이다. 그 누구도 만족하는 완성의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내가 이 정도면 콧구멍을 잘 팠다 싶을 정도까지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콧구멍 위치와 이 정도면 숨을 쉴 수 있는 코의 느낌이 난다 이러시면 과감히 연필 또는 붓, 색연필, 아이패드 드로잉을 하시면 패드에 펜을 내려놓아 주세요. 콧구멍을 계속 파시면 얼굴에 콧구멍만 보입니다. 저희는 사람을 그린 거지 콧구멍을 그린 건 아니니까요. 지금 어떠세요? 덩어리감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세부적인 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빛, 흐름 잘 느껴보시면서요. 관찰을 하시는 걸 오늘 포인트, 오늘의 주된 목표다. 누가 봐도 잘 그린 그림은 천천히 나옵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려면 사실 꽤 많은 시간을 그림에 그리고 대상에 시간을 들여야 돼요. 역사 속에 나오는 천재 화가들 있죠? 그들은 일평생을 그림만 그렸답니다. 밥도 안 먹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서 좋은 그림을 그리기를 소망한다면 욕심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지금 오또인과 함께 하시는 30분에서 길게는 40분, 1시간 정도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이 아니고요. 무엇인가를 관찰하는 시간까지 치시면 분명히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오리라고 저는 믿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호박의 콧구멍을 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택하신 구형태의 사물을 조금 더 관찰하시고 그림으로 옮겨보시고 오또인 채팅방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